그림 대작 논란을 빚었던 조영남 씨. 정말 긴 법정 다툼을 벌여왔는데 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오늘 운명의 날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조영남 씨가 결국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조영남 씨뿐만 아니라 우리 예술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많은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거든요. 아하.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지금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을 해줬는데 네. 1심에서 판사님은 이 그림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판매를 했고 그 수익이 약 1억 5천만 원 상당히 이르렀는데 속였다고 봤습니다. 무엇을 속였냐고 한다면 조수에게 그림을 대작하게 해놓고 내가 마치 그린 것처럼 대중들, 구매자들에게 속여서 팔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죄다, 속였다 이렇게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했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하셨는데 2심 재판부는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해당 작품 소재는 조영남 씨 고유의 아이디어이고 조수는 기술 보조를 한 것 뿐이기 때문에 네. 예술가적 가치 관념에서는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대법원에서 2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네. 대법원은요, 공개 변론까지 열 정도로 이 사안이 중대했고요. 사회적으로도 관심도 컸습니다. 대법원이 받아들였던, 대법원이 들어봤던 그 주장, 조영남 씨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투를 그리는 화가로 알려지게도 됐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가장 대중적인 놀이기구인 화투를 찾아내서 그것을 팝 아트로 옮겨낸 것입니다. 대법관님, 저는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더 많은 겸양을 실천하고 사회에 보탬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우러러 청합니다.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 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부디 제 결백을 가려 주십시오. 사실 저 장면이 이제 공개되면서 조영남 씨의 이제 심경도 많이 복잡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었는데 저렇게 울먹인 부분도 있었지만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또 조목조목 이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은 놀랍게도 아무런 규칙이나 방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미술은 100% 자유와 창의력의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화토 그림은 화투를 어떤 방식으로 그렸느냐 보다 그림마다에 딸린 제목에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온갖 애환이 깃든 화투를 제가 아름다운 꽃으로 상정, 그 꽃이 바로 극동 지역에서 즉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의미를 담은 The Flower from Far East, 극동에서 온 꽃, 또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20끝짜리 화투 5장을 올려놓고 Always Glory, 항상 영광. 이렇듯 저의 미술은 개념 미술에 가깝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 논란을 벌이는 건 사진 기술이 등장하기 훨씬 전 옛날 미술 개념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본인도 얘기했습니다만 개념 미술 관련해서 이 논란이라서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로 안지윤 기자님 화투를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조영남 씨 그림이 좀 독특하긴 했습니다. 네, 조영남 씨 그림의 특징은요, 풍자와 해악입니다. 그 제목과 아이디어를 보고 있으면은 뭔가 웃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조영남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에게 한 점씩 10만 원을 주고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화가가 그린 그림, 그러면 조영남 씨의 그림이냐, 이 대작 화가의 그림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건데요. 네. 계속적으로 조영남 씨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념 미술이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렸냐 못 그렸냐를 두고서는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조영남 씨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요.
그 광이라고 하는 걸 두고서 항상 영광이라고 한다거나 그리고 그 꽃과 콜라는 이 발음상의 특정 상품 명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식의 또 농담을 건넸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에 극동으로 온 꽃을 보면은요. 왜 화투를 칠 때 그런 농담하잖아요. 동양화 감상합시다라고 하는데 그 동양화를 극동에서 온 꽃이라고 본인이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림을 표현을 했다는 건데 네. 이런 미술을 나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누군가 그려줬으니까는 그 사람의 그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미가 있다면 어떤 걸 짚을 수 있을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사실 1심 때부터 이게 유죄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구매자인데 이 그림을 조영남 씨가 직접 그리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돈을 받고 한 다른 그 대작 작가가 그렸다고 한다면 살 것이냐. 대부분의 대중들은 안 산다고 그렇죠. 했거든요. 네. 그 인과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네. 대법원은 예술의 다양성을 존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을 썼냐면 사법 자제의 원칙. 이게 이제 범죄냐 아니냐를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찌됐든 사회적인 논란과 다양한 의견이 예술계에서 나오는 이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것은 범죄입니다. 단정하기는 특히 현대 미술의 분야에 있어서는 좀 어렵다. 형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이 보조자를 사용해서 제작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술계는 굉장히 폭넓은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네요. 뭐 대중 아트 미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 개념도 나오고 있고 예술계에서 찬반 토론도 진행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예술계의 의견을 존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장혜찬 평론가님, 이 예술가의 입장에서 이 창작의 산물을 법의 테두리, 법의 잣대로 평가받는다는 게 좀 뭔가 마뜩찮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조영남 씨가 이 검사와 판사가 미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암담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건 판례가 나왔다. 그리고 본인이 고초를 겪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현대 미술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불거졌고 이게 결국 한국의 현대 미술에 대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립할 것인가 알리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본인이 또 미술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는 책도 이참에 준비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곁들이자면 굉장히 유명한 현대 미술가 중에 마르셀 디샹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소변기를 갖다 놓고 샘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아마 미술 교과서에서 많이 봤을 작품인데 그러면 그 소변기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진 않거든요. 그냥 소변기를 가지고 여기에 샘이라는 제목을 붙인 아이디어 때문에 그 현대 미술을 세계적으로 대표하는 작품이 된 것인데 그런 현대 미술의 관점과 전통적으로 화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을 다 그리는 전통 회화의 관점이 충돌한 사건이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개념적으로 현대 미술은 조수를 많이 써도 된다는 점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미술계 작품 활동에도 큰 분수령이 될 만한 그러한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그 대법원 공개 변론 때 조영남 씨가 울먹이는 모습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안진용 기자님 혹시 조영남 씨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갔을 것 같아요. 네, 조영남 씨가 최후 진술에서요. 남은 인생을 갈고 닦으며 사회 보탬이 되는 예술가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 판결이 안 나오고 조영남 씨랑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네네. 전화를 안 받으실까 했는데 받으시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좀 담담한 목소리로 이번 판결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그 지금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5년 동안은 굉장히 많은 일을 또 했습니다. 네. 지난 2007년에 현대인도 못 알아듣는 현대 미술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이 책을 써놓고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여전히 현대 미술에 대한 개념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 이해도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이거에 대한 개정판을 이미 준비를 해서 곧바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사이에 또 많은 그림들이 그려놨다고 합니다. 네. 왜 입체파나 뭐 인상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그림에 대한 개념까지 정했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트롯파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트롯이라는 게 대중의 한을 그대로 전하면서 누구나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트롯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그림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그래서 트로파라는 그림을 계속 그리겠다라고 본인의 예술 세계를 넓힐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통화 나누셨을 때 그때 뭐 조영남 씨는 뭐 어디에 혹시 계시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안진용 기자님 뭐 댁에 계시든가 뭐 그러던가요? 어떠신가요? 정확하게 어디에 지금 있다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주위에 굉장히 조용했다는 것을 봐서 그냥 조용히 이면 판결을 접하고서는요 그랬을 수 있겠네요.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많은 분들이 향후 활동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데 방송 활동도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를 찾는 곳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곳이 있다면은 나 역시 나가서 나의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것이 현재 조영남 씨의 입장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무려 5년이나 걸렸습니다. 맞아요. 5년이나 네. 걸렸어요. 그래서 참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영남 씨가 어쨌든 이번 판결이 나와서 본인의 어떤 그 힘듦도 어느 정도 벗었을 것 같고 또 이번 일 때문에 방송에서도 많은 부분 좀 퇴출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있었고 또 현대사에서 이 논란에 대해서는요. 양쪽 의견이 팽팽해요, 사실. 예술인들도 보면요. 어떤 분들은 뭐 조수가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그림 전체를 화가 전체가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변곡점을 만들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조영남 씨가 이제 좀 자유롭게 예술 활동도 하시고 방송도 활동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 활동은 뭐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앞서 이제 우리 안진용 기자님이 또 취재 결과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혹시 장해찬 평론가님 이 미술 작품 활동은 앞으로 어떤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판결이. 계속해서 작품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합니다. 지금 벌써 2군데 정도 전시 제안이 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 대작 논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영남 씨가 그림을 못 그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조영남 씨 스스로 밝히기를 자신도 그림 잘 그린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릴 수 있고 새로운 전시는 조수의 도움을 빌리지 않은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전시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단서를 덧붙였습니다. 뭘까요? 작품 활동이 바빠지게 되면 자신이 이번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조수를 다시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수를 쓰는 것이 현대미술의 개념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당분간은 직접 그린 그림으로 전시 활동을 재개하고 추후에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전시 그리고 현대미술 해설 활동까지도 활발하게 하고 싶다는 그러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냥 5년 가까이 세월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조금 힐링하시고요. 좀 마음 가다듬으시고 그리고 주변에서 혹시 서운한 말이나 그런 이 심정을 전했던 분들한테도 다 이제는 마음을 다 풀고 대인배처럼요. 풀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